서 있는 것은 며느리의 상식 임신 9개월인데 아침부터 가족 모임에서 음식 준비와 손님 맞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뒤쪽 소파에 잠시 쉬고 있는데 시어머니 수잔이 발견했습니다. 내가 앉아있는 그녀의 표정이 급격하게 바뀌더니 그녀가 나에게 다가와서 그런 말을 찰칵 소리를 냈다. 수잔 미안해. 그냥 배가 좀 불편해서 아파서 못 서 있을 뿐이야. 소파에 앉아 있으며 일어나서 미안해. 수잔은 포기한 듯 가다가 충격적으로 걷어찼다. 수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는 바로 몸을 웅크려 배를 보호했고 다행히 별로 아프지 않았어. 너의 쓸모없는 몸이 문제야. 이게 대사였어. 나도 마찬가지였어. 늘 억압을 받아 익숙했지만 배를 걷어차이는 충격에 말문이 막혔다. 그 장면을 묵묵히 지켜보던 누군가가 수잔이 자리에 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 이름은 32살 주부입니다. 남편 톰, 3살짜리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둘째 아이를 임신한 지 9개월째입니다. 임신 사실이 확인되기 전에 톰이 미국에 머물겠다고 고집했지만 톰은 혼자 해외로 전근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해외 취업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며칠 만에 해외 취업의 꿈을 끝까지 격려해줬더니 딱 3년만 해외에 나가겠다고 약속하고 떠나는 사이 남편의 꿈을 응원하는 기쁨을 느꼈다.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탐이 주변에 있는 동안 수전과 마익의 교활한 괴롭힘에 관한 것입니다. 탐이 주변에 있는? 그들은 우리를 좋아했지만 탐이 없을 때 그들은 나를 매일 언어폭력에 시달렸습니다. 수전과 마익은 탐 앞에서 친절했기 때문에 나는 항상 그를 데려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향후 3년 동안 나는 그들의 악의적인 괴롭힘을 혼자서 견뎌야 할 것입니다. 이는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탐의 걱정만 가중시킬 뿐이라는 것을 알고 탐과 논의할 수 없었고 처음에는 그녀의 아들에 대한 수전의 감정을 고려하여 나는 기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모든 것에 순응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원하는 것은 마이크와 수잔과 잘 지내는 것뿐이다. 수잔과 마이크와의 평화로운 관계를 원하던 어느 날 나는 마침내 무너지고 복종하기로 결정했는데 그들에게서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당신이 우리 아들과 결혼한 이후로 수잔은 우리의 소중한 아들을 훔쳤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마침내 그들의 끊임없는 괴롭힘의 근원을 이해했습니다. 수잔과 마이크는 그들을 너무 좋아해서 그의 아내를 질투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수잔의 예상치 못한 고백에 깜짝 놀라서 언제나 그와 함께 갈 수 있다. 나는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했고 다양한 제안을 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아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돌려줄지도 모른다. 나는 깜짝 놀랐다. 수잔의 소원은 그들이 아들의 애정이 줄어들었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혼을 원한다는 나에게 소름이 끼쳤고 그들의 사랑에 대한 왜곡된 표현은 나를 겁주기까지 했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새 가정을 꾸린다는 생각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잠정적으로 새로 물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가족. 우리 아들이 몇 살이 되어도 우리 가족이면 충분합니다. 외아들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깨닫습니다. 내 남편,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을 사랑합니다. 당신과 수전과 잘 지내고 싶지만 그를 떠날 생각은 없습니다. 평소에는 내 결심이 수전이 비웃고 반박하는 것을 보면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대하든 그날부터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까? 새우 알레르기가 있어서 튀긴 음식에 몰래 넣었어요. 막 먹으려고 했는데 항상 내 알레르기에 대해 잔소리하던 남편이 새우를 눈치채고 경고했어요. 사실 이건 선물이었는데 미안해요. 새우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걸 깜빡했어요. 수전 AP는 남편이 만족한 듯 거듭 변명하며 나에게 사과했고 앞으로는 더 조심하라고 당부했지만 그런 괴롭힘 속에서 수잔이 테이블 밑으로 내 발을 밟고 있다는 말을 하면서도 남편이 해외로 전근 갈 때 우리는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수잔 일행은 해외에서 축하를 하다가 아이가 힘들어질 것 같아 충격에 얼굴이 창백해졌고 시아버지 마이크는 정말 그들과 헤어지기 싫은 핑계로 나를 이용했다. 남편이 그랬다. 우리가 함께 내린 결정이었고 분노가 곧 나에게로 향할 것이라는 것을. 내 결정에 만족하지 못하는 내 손자의 감정을 고려했습니까?
수잔은 신문인 것처럼 나를 신문했습니다. 남편은 마침내 해외에서 일할 만큼 두 사람 모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항상 내 꿈이었고 그가 즉시 나를 변호했다는 점에서 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당신을 지지하지만 지금은 적절한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이크는 조금 미안해 보였지만 동의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손자는 겨우 3살입니다. 한 번은 논쟁에서 내 이름을 사용하여 내 편인 것 같았습니다. 괜찮습니다. 탐과 나는 그것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용감하게 행동하려고 약간 떨리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우리의 결심을 깨닫고 걱정하지 마세요. 수전과 마이는 마지못해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밤 수전과 마이에게 미안함을 느끼며 남편은 우리 모두 함께 저녁을 먹자고 제안했습니다. 나는 새우 알레르기 사건 이후로 그들과 식사하는 것을 피했지만 참기로 결정했습니다. 내 남편을 위해서야. 그럼 우리 숙녀분들은 부엌에서 준비하느라 바쁘게 지내자. 당신은 긴장을 풀라. 수잔은 오랜만에 아들을 위해 요리를 하게 되어 신이 났다. 그녀와 단둘이 있기를 주저하다가 부엌에 들어갔다. 우리 아들이 해외에서 돌아오면 당신 곁을 떠날까봐 두려워서 여전히 우리의 이별을 바라는 수잔의 말에 나는 피를 흘리며 약혼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다른 재료를 준비하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수잔이 나를 불렀고 저기 냄비 멋지다. 준비로 바쁜 테이블로 가져갈 수 있니? 나는 수잔의 지시에 따라 맨손으로 냄비 손잡이를 잡았지만 뜨거운 열기에서 즉시 손을 떼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쇠고기 스튜. 냄비가 바로 내 발 앞에 떨어졌다. 내 비명을 듣고 손발이 되었다. 남편과 수잔이 달려와서 맨손으로 만졌느냐? 화상 조심하라고. 이제 어떡하지? 수잔은 당황한 척했지만 아무것도 안 왔다. 남편은 이것을 보고 재빠르게 지시했다. 수건과 얼음을 가져오라고. 마이크에게 구급차를 부르라고 했고 손발이 붉게 부어올랐습니다. 남편의 빠른 판단 덕분에 고통과 좌절감에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했습니다. 천천히 치유되는 2주. 수잔의 점점 커지는 교활한 괴롭힘으로 인해 내 영혼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남편의 해외 출국이 다가옴에 따라 저는 수잔과 다른 사람들이 우리 집을 하루에 여러 번 전화를 하려는 복수심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피하고 수잔과 다른 사람들을 완전히 피했습니다. 나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손자를 만나기 위해 사진과 메시지를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수잔을 만나지 못한 이유는 반년이 지났고 남편의 가족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연례 가족 모임이 근처에 있다는 것을 이해했던 심각한 임신 증상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남편이 참석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지만 나는 가기로. 나는 수전에게 메시지를 통해 미리 참석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마침내 그녀의 좌절감을 나에게 풀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였고 화상 부상 사고의 회상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더 큰 두려움을 느꼈고 모두가 함께하는 날이 왔습니다. 나는 수전과 마이에게 짧게 인사를 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내 또래의 친척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거리를 두는 것은 며느리의 상식이었습니다. 임신 9개월이라 아침부터 가족 모임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는데 뒤쪽 소파에서 쉬고 있던 수잔이 내가 앉아있는 걸 보고 표정을 바꾸더니 다가와서 그런 말을 던졌다. 수잔 미안해요. 그냥 배가 좀 불편해서 서 있을 수가 없어 사과했지만 참을 수 없어 소파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수잔은 포기한 듯 돌아서더니 충격적으로 돌아서서 내 배를 걷어찼다. 수잔 어떡해. 그럴 수가 있지. 난 바로 몸을 웅크리고 배를 보호했고 다행히 통증은 최소화됐어. 너의 쓸모없는 몸이 잘못이었어. 그녀에게 억압당하는 것이 익숙했지만 묵묵히 지켜보고 있던 사람에게 쫓겨나서 말문이 막히고 충격을 받았다. 현장은 수잔이 자리에 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엄마 방금 소파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누군가 큰 소리로 외쳐 저를 포함한 모두가 그 목소리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곳에는 해외 출장 예정인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톰. 수잔이 떨면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는 소파에서 일어나 천천히 남편에게 다가갔다. 지금 남편은 본 적 없는 표정으로 수잔에게 톰이 전날까지 왜 왔느냐고
남편이 전화로 사과했다. 장기 휴가도 못 내고 참석도 못하게 되었어요. 막 해외로 전근 온 터라 동행을 청할 수도 없었고 모두를 놀라게 하려고 돌아왔죠. 톰은 나를 바라보며 표정이 바뀌면서 얼굴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완전히 아까부터 달려와서 나를 어깨에 감싸 안고 지지해주는데 우연히 입구에서 엄마와 내가 그런 대화를 나누는 걸 봤어. 수전이. 묻기 전에 엄마가 이 말을 듣고 그녀를 걷어찼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나는 수전이 내 남편을 바라보며 내 배를 걷어차는 것을 목격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분노가 보였습니다. 탐은 친척들이 방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상황을 더욱 긴장시킵니다. 톰은 모두 여기 있습니다. 다른 방에서 이야기합시다. 수잔은 상황을 분산시키려고 조용한 목소리로 남편에게 전화를 하려고 했고 아무 말도 할 없습니다. 직접 듣고 싶습니다. 엄마는 이렇게 말하며 남편은 다시 수잔을 향해 얼굴을 돌렸다. 아니 모두들 앞에서 듣자 남편의 높은 목소리에 놀란 친척들은 침묵 속에 펼쳐지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소라는 가족을 조직한 마이크와 마이크의 형제들의 관심을 끌었고 이 모든 것을 모았다. 이상한 상황을 보고 소란스러워진 마이크는 사랑하는 아들이 눈앞에 있다는 걸 알고 서둘러 수잔 곁으로 갔습니다. 마이크는 더욱 충격을 받은 아빠 오랜만이에요. 재회가 이런 식으로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마이크의 존재로 인해 남편은 평정을 되찾고 차분한 목소리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계속했습니다. 마이는 약간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는 이미 수전이 나에게 어떤 짓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항상 수전의 괴롭힘을 눈감아 주었고 그도 그것의 일부였습니다. 그것은 정의였고 나도 그랬습니다. 수전과 대화하면서 그녀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쫓아냈다는 사실을 완고하게 거부했지만 남편은 대화가 진행되지 않는 것을 감지하고 고백하기를 바라는 그녀를 조용히 노려보았습니다. 나는 마침내 말을 걸었습니다. 마침내 수잔이 이 말을 듣고 배를 찼다는 사실이 모든 사람 앞에서 밝혀졌습니다. 친척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제가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잔은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엄마, 제가 직접 본 것은 남편이 좌절감과 분노를 표현한 것입니다. 수잔의 부정과 그가 맞설 것 같은 그녀의 본성, 나는 그에게 침착하라고 필사적으로 재촉했다. 톰, 수잔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이해한 것이 오해가 아니었나요? 마이크는 남편의 의심만 듣고 끝까지 수잔을 계속 변호했습니다. 아빠는 지금도 엄마 편에 서 있어요. 남편은 마이크의 태도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잔이 저를 찾다는 사실보다 비판적인 판단을 받는 것이 더 두려운 것 같았습니다. 톰, 저는 그 부모가 딸을 해고할 때 쉽게 손을 꼭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의 의심을 불러일으켰고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남편은 그를 걱정하지 않으려고 수잔의 행동에서 뭔가를 알아차린 것 같았습니다. 나는 좌절감과 안도감을 모두 느꼈습니다. 엘라이는 마침내 내 눈에 눈물을 흘리며 나타났습니다. 남편이 엄마에게 무슨 끔찍한 일을 했느냐고 물은 것은 그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친척들이 개입하여 타미 수전과 마이크에게 다가가는 것을 막기 위해 개입한 첫 번째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잔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그라운드 톰으로 쓰러졌습니다. 수잔의 상태에서 이렇게 대하는 것은 너무 가혹합니다. 마이크는 톰에게 가혹한 분노를 보이기 시작했고 그 화상 수잔과 저는 어땠나요? 생각이 잠시 멈춘 듯 충격을 받았고 이 말을 듣고 목소리를 높인 사람은 놀랍게도 마이크의 동생이었고 시어머니와 며느리라고 생각했던 것을 조용히 지켜보던 마이크의 동생. 처음으로 말했던 예상치 못한 전개에 놀랐고 그날 이상해 보였고 맨손으로 막 끓인 쇠고기 스튜 냄비를 들고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무슨 일을 했다는 사실에 괴로워했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그러지 않고 맨손으로 냄비를 만지기 전에 스스로 안전한지 항상 확인하곤 했죠. 요리를 하는지 남편이 잘 아는 집을 떠나는지 늘 2번씩 확인하는 버릇이 있어서
쇠고기 스튜가 엄마가 만든 것이라는 생각도 하지? 내가 냄비를 잡는 것이 그에게 이상해 보였습니다. 그가 대답을 요구할 때 엄마가 무슨 말을 했는지 수전과 마이크는 침묵했습니다. 몇몇 친척들은 수전을 옹호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고 표현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 수잔이 멋있다고 했어. 맞아. 용기 내서 수잔의 말을 반복했어. 그날 내가 요리 준비로 바빠서 설명했고 냄비도 확인하지 않고 수잔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어. 확인하지 못한 걸. 결국 화상을 입었어. 내 실수를 인정했어. 이 말을 듣고 수잔 표정이 바뀌더니 나를 노려보며 너 무슨 며느리냐며 소리치고 있다. 굴복하던 수잔은 내 앞에서 화를 냈다. 나는 바보가 아니다. 나는 우리의 대화를 증거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까 봐 수잔과 마이크의 교활한 괴롭힘에 대한 증거를 비밀리에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놀란 표정을 지으며 톰에게 말했습니다. 조용히 해서 미안해요. 당신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잔과 마이크와의 관계를 망칠까봐 두려웠습니다. 부모님의 괴롭힘의 뿌리는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것은 뒤틀린 사랑이었지만 부모님의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란 톰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는 내가 그들을 배려할 줄은 몰랐고 이 엄마 아빠의 말을 듣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말을 듣고도 여전히 우리를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톰은 상황을 깨닫지 못한 것이 사과했고 정말 죄송합니다. 부모님이 이만큼 고생하게 만든 톰은 오해리 뒤에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고 수잔은 후회하는 듯 아니 잘못됐다고 외쳤다. 소중한 아들을 훔쳐간 순간 수잔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주변 친척들은 차갑게 지켜봤다. 형의 평판을 고려하는 마이크조차도 나를 훔쳐간 수잔의 폭발을 막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당신도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 때문에 남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잔의 괴롭힘은 그의 애정에 대한 그런 왜곡된 형태의 사랑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새로운 가족을 향한 마음을 전합니다. 저를 키워주신 방법에 감사하지만 지금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가족입니다. 그는 수전과 마이크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다음 우리가 항상 수전과 마이크에게 얼마나 많은 존경과 배려를 보여왔는지 공유했습니다. 그녀의 가족 엄마 아빠 손자들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과 아들의 간절한 애원에 감동받은 내내 존경심을 싶었습니다. 수잔과 마이크는 마침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했고 마이크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당신의 며느리의 사랑과 나의 신뢰를 당신 손으로 파괴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수잔은 자신의 소중한 아들을 실망시켰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수잔이 심란하게 울고 있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녀가 이 난장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마이크의 오빠가 끼어들어 무서운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구경 아닙니다. 4명은 더 조용한 방으로 이동하세요. 다른 친척들이 어색하게 흩어진 그 말을 듣고 동정과 격려의 말 나는 남편의 팔에 힘을 받아 조금 긴장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크의 형이 에드에게 제안한 대로 우리는 더 조용한 방으로 옮겼습니다. 우리 넷이 들어간 방은 불편한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그들에게 간절히 묻고 싶은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마주했지만 수잔과 너무 지쳐 말을 하기를 주저했고 마이크의 동생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차분한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그리고 엄격한 표정으로 교활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잠시 고민한 후 마이크의 동생이 직접 물었습니다. 마이크는 마이크의 인정에 결국 사임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부모님이 그동안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아이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를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나를 대신하여 말하는 모든 비난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새우 알레르기가 화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발길질은 모두 나를 향한 악의의 찬 행위였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어떻게 상처를 주고 그렇게까지 실망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상상을 초월하여 남편의 환멸이 깊어졌고 마이크의 동생이 토론을 끝냈습니다.
톰 그 정도면 삼촌으로서 충분합니다. 이런 부끄러운 동생에게 정말 미안해요. 그 사람들이 한 일을 용서할 수 없어요. 그는 우리에게 사과한. 마이크에게 달려가서 당신의 동생으로서 그의 뺨을 때렸습니다. 나는 당신의 행동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가족 행사에 얼굴을 보이지 마십시오. 더 이상 그는 수잔과 마이크에게 즉시 떠나라고 지시했습니다. 수잔과 마이크는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그들이 나를 발로 찼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표정을 무시하고 수잔과 마이크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남편 옆에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종결감을,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울면서 무너졌습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기억나지 않지만 남편은 수잔의 교활한 괴롭힘이 폭로된 후 끝까지 내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남편은 그들과의 연락이나 방문을 금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잔을 만나는 것을 피할 수 있게 되었고 점차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지속될 해외 전근은 더 이상 떠나고 싶지 않은 남편에 의해 중단되었고 처음에는 딱 1년 만에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조금은 불안했지만 둘째의 안전한 출산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그의 복귀를 지지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 식구가 함께 둘째의 탄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 남편은 계속해서 내 감정을 우선시합니다. 친척들도 해거드 수잔이 지금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일반적인 합의는 남편과 친척이 내 편인 상황에서 그것이 그들 자신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수잔과 마이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태어나면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아기를 보여줄 계획이지만 수잔과 마이크와의 관계를 회복할 생각은 없어요. 드디어 힘을 합쳐 쌓인 가족과 함께 평범한 삶을 보내기로 결심했어요. 응, 장담해요. 여기 있는 게 지겨워서 엄마 아빠가 널 구해달라고 울면서 부모님 집으로 달려갔어. 야, 패자는 잊어버리고 우리가 그만둔 부분부터 계속하자. 비열의 내 일부일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이 오해라고 믿고 싶었어. 아직 그들에 대한 믿음을 갖고. 내 눈앞의 광경은 그런 희망을 품을 여지가 없어서 내 속에서 분노가 터지기 시작해서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지? 길을 잃다. 진짜로 우리를 괴롭히지 않을래? 이것 때문에. 알았어 여러분. 제가 계획했던 것보다 이르다는 건 아시겠지만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지옥을 보여줄 시간이에요. 제 이혼 얘기에 당신과 이혼할 거예요. 브렌트와 줄리아는 웃음을 터뜨렸고 나에게 이런 말을. 벌써 나가서 떠나기 전에 집 전체를 깨끗이 청소하세요. 집 전체를 깨끗이 청소하세요. 응, 괜찮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철저하게 청소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CC이고 저는 주부로 지낸 지 3년이 되었습니다. 6년 전 지인이 주최한 술자리에서 남편이 될 브렌트를 만났습니다. 6년 전 3년 사귄 뒤 브렌트를 만나기 전에 결혼했습니다. 결혼은 나에게 먼 꿈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에게는 모두 일이 아닌 놀이였습니다. 만화책에서 막 튀어나온 심술궂은 아저씨 같은 삶을 살고 있었는데 완고한 싱글인데 왜 나 같은 사람이 결혼을 했는지 인생은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브렌트는 조금 꼼꼼했지만 모든 사람을 편견 없이 동등하게 대하는 그의 능력은 내가 본 것과 같았다. 그 사람이 너무 매력적이라 눈에 띈 건 확실히 처음 만났던 술자리가 실은 기색 하나 없이 웃는 얼굴로 모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스태프들한테도 늘 대해줬는데 그걸 보고 어떻게 반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당신은 정말 친절해요. 그게 내가 알기도 전에 모든 일이 시작됐어요. 제가 부모님에게 오스트 브렌트를 소개했을 때 저와 브렌트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부모님은 그를 너무 좋아하셔서 그런 좋은 남자는 찾기 어렵다고 자주 말씀하셨죠. 너무 늦게 결혼해서 행복한 부부가 됐어요. 브렌트는 저와는 달랐어요. 밝고 착하고 요리도 잘했어요. 이보다 더 완벽한 남편은 없을 거라고 했어요. 결혼 3년 차인 최근까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브렌트가 직장에서 집에 왔는데 저녁 식사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브렌트의 본성은 마침내 드러났습니다. 그는 로 분출하고 샤워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도 마찬가지로 화를 내고 피할 수 없는 모욕의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브렌트의 강박적인 성격은 집이 항상 흠집 하나 없이 깨끗하지 않으면 짜증을 내고
더 많은 언어 폭력을 가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이것이 엄청난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매일 집 청소가 자연스럽게 필수가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소비할 수 있고 게다가 식료품 쇼핑과 세탁도 혼자서 처리해야 했습니다. 이 작업에서 약간의 실수라도 브렌트의 기분을 극적으로 악화시켜나에 대한 그의 행동을 완전히 바꿔 오늘 하루 종일 견뎌야 한다는 생각이 나를 버틸 수 있게 했습니다. 깊은 한숨을 쉬더니 어느 날 브렌트가 퇴근하고 바로 입구에서 소리를 질렀다. 무슨 급히 달려가는 브렌트가 거기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신발은 여전히 분노한 표정을 짓고 있다. 무슨 일인지 브렌트는 악마 같은 얼굴로 천천히 나를 향해 날카롭게 노려보며 먼지 한 톨도 남기지 말라고, 신발은 항상 정돈해 두라고 몇 번이나 말해야 하지 않나? 함께 브렌트의 평소 언어 폭력은 어쩌면 오늘 또 참을 수 있기 전에 불가피하다고 느꼈지만 오늘은 왠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반박하면 더 악화될 뿐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습니다. 미안, 직장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건 알지만 나도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나는 매일 집 구석구석 청소하고 빨래하고 쓰레기 버리고 쇼핑하고 요리하는 사람이야. 혼자서는 아주 작은 실수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가정부도 아니고 당신의 어머니도 아닙니다. 그렇게 불평할 거라면 쌓인 좌절감을 조금이라도 도와주길 바랐어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조금이라도 도와줬으면 좋겠어. 그게 다였을 뿐인데 브렌트에게서 받은 반응은 정말 실망스러웠어. 왜 나와 결혼한 거야? 거의 30살이었고 필사적으로 남자를 찾고 있는 선반에 남겨지고 싶지 않았어. 내가 그런 상황에서 널 구해줬으니 불평하는 대신에 할 수 없다면 해야 할 일을 해라. 소란 피우지 마. 그의 말이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고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 만난 브렌트가 어디로 갔는지 결혼이 사람을 그렇게 많이 변화시키는 걸까요? 브렌트가 나를 악마처럼 기쁨으로 가득한 얼굴로 바라봤던 것과는 반대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악몽은 자연스럽게 브렌트를 피하기 시작했고 그가 말하는 모든 말은 나를 겁나게 한다. 브렌트가 말할 때마다 내 몸은 경직되고 두려움으로 떨린다. 모두 브렌트가 나에게 심어준 공포 때문에 외부인에게 우리는 왕과 그의 노예처럼 보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다. 너무 벅차고 하루가 다르게 살이 빠졌어요. 지옥을 살아가는 것 같았지만 브렌트는 어느 날 직장에서 집에 왔고 브렌트는 옆에 여자와 함께 집에 왔어요. 이 사람은 상사의 딸 줄리아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당신들 리그에서 빠졌어요. 열심히 노력하세요. 그녀는 중요한 고객이므로 그녀를 무례하게 대하면 그녀를 화나게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것입니다. 브렌트는 비꼬기와 협박이 혼합된 말을 했고 줄리언은 이것을 듣고 나를 바라보며 조롱하는 미소로 와, 여기가 생각보다 넓긴 한데 이런 곳에는 먼지 한 톨도 싫다이 쓸모없는 할머니 대신에 젊고 유능한 가정부를 고용했어야 했는데 동의하신다면 만나더라도 좋은 가정부를 소개시켜드릴 수 있어요. 처음에 그녀가 나를 즉시 무시했고 그녀 뒤에 서 있던 브렌트는 나를 경멸하는 표정으로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줄리아는 엄밀히 말하면 그녀는 내 아내입니다. 사실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녀는 나처럼 귀엽지도 유행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그녀라고. 가사도우미였으니 당연히 아무도 너한테 대적할 수 없어. 둘이 가차없이 나를 놀렸는데 내 눈에는 굴욕감에 눈물이 흘렀고 브렌트는 줄리아를 즐겁게 해줄 식사 준비를 하라고 요구했는데 괜찮지만 엄마 요리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요리 못하는 듯한 느낌이 강하시죠? 제가 요리의 기본을 가르쳐 줬으니 그 사람은 괜찮을 텐데 제가 부엌 일을 더 잘하니까 안 되면 좀 여유를 주셔야 할 것. 동등하게 미안해. 난 그렇게 할 수 없어. 난 잔인할 정도로 솔직해서 그 사람 울게 될 거야. 알았어. 이렇게 모욕을 당하면서도 도착하면 저 다리를 건너자. 진짜 요리할 줄 알았어. 거절할 수만 있다면야. 하지만 그렇다면 그냥 거기 서 있지 말고 어서 가세요. 브렌트가 엇갈린 감정으로 나에게 재촉하여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식사 준비를 시작했고 그들에게 제공했지만 그들은 음식에 손을 안 놨습니다. 1시간 뒤에 줄리아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그녀는 나에게 브렌트가 너한테 인내심을 잃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음식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쓰레기통에 버려도 좋다 줄리아는 브렌트와 함께 집을 나갔다. 나는 집에 혼자 남겨졌다. 그 이후로 집이 서 있다 브렌트는 줄리아와 더 자주 일을 하기 시작했고 내가 쇼핑을 하고 돌아왔을 때에도 그녀의 우리 집 방문이 늘어났다. 브렌트는 집에 있었다. 물론 줄리아는 그의 옆에 있었다. 돌아왔다는 걸 환영해 놀라지 마. 그녀에게 너무 많은 충격을 주면 그녀가 심장마비를 겪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인 줄리어 어닌바이티드가 단지 비웃음을 말하려고 우리 집에 올 것이고 브렌트가 합류하면 저를 조롱하고 그들의 무례한 대우에 지쳤을 것입니다. 어느새 집 밖으로 걸어 나오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이 생활은 더 이상 견딜 없어. 근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울고 있었어.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벌써 주위가 어두워졌을 때 휴대폰이 울렸다.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그 순간 그의 전화는 생명선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즉시 전화를 받아 나를 데리러 오라고 몇 마디 말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약 1시간 후에 간단한 이해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데리러 오셨습니다. 차 타고 집에 가자 부모님 집 아빠는 아무것도 안 왔나. 어쩌면 물을 필요도 없었을지도 모른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나가면서 한마디 말도 없이 부모님 집에 도착했다. 차 엄마는 내가 돌아오길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오셨다. 어서 오세요. 어서 들어가세요. 아무렇지도 않은 말에 눈물이 쏟아지네요. 언제 이렇게 약해졌는지 물어볼 필요도 없지만 뭐든 하고 싶어요. 부모가 고통받는 내 딸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빠의 이 말이. 결혼 생활 브렌트의 행동과 태도, 그리고 줄리아가 앞에서 우는 것에 대해 내 안에 쌓여있던 모든 것을 쏟아내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안아주셨고 엄마는 살며시 잘했다고 했고 아빠는 솔직하게 말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날부터 부모님 집에 머무르는 동안 그 말씀이 저의 결심을 확고히 해주었습니다. 물론 이 기간 동안 브렌트가 나에게 여러 번 전화를 했지만 나는 모두 무시했다. 대답은 비꼬거나 할 뿐이었다. 그의 전화에 응답하는 것보다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것이 낫다고 일주일 동안 준비를 했다. 나는 그로부터 문자를 받았다. 브렌트가 얘기 좀 하자고 놀러 오자고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아직 할 일이 남아있지만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어 마지못해 집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한 지 2주가 지났다. 나는 브렌트가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서 거실로 향했지만 그는 거기에 없었고 아직 직장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브렌트와 줄리아가 위층 침실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는 위층으로 달려가서 강제로 침실 문을 열었습니다. 불륜 중에 일부러 이 장면을 보여주려고 저를 다시 불렀던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드디어 돌아왔네요. 여기 있는 게 지겨워서 엄마 아빠가 울면서 부모님 집으로 달려갔을 거예요. 아껴, 패자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우리가 중단한 부분부터 계속하자. 비열하다. 나는 절대 그런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아마도 모든 일이 일어난 후에도 내 일부는 여전히 어떤 믿음을 붙잡고 있었지만 내 눈앞의 장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희망을 줘. 내 안에서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어.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길을 잃다. 진짜로 우릴 괴롭히지 말아줄래? 알았어.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계획한 것보다 이른 일인 걸 알지만 참을 수 없어. 이제 더 이상 지옥을 보여줄 시간이야. 이혼이라는 말에 이혼한다. 브렌트와 줄리아는 웃음을 터뜨렸다가 그들은 이것을 던졌다. 나 벌써 나가서 집 전체를 깨끗이 청소하고 떠나기 전에 집 전체를 청소해라. 응, 괜찮아. 내가 시키는 대로 깨끗이 치워줄게. 알겠지? 치울게. 하지만 내 재미를 방해하고 싶지 않으니 나중에 할게. 와우, 배려심이 없지. 약속은 꼭 지키도록 해라. 그리고 이혼 서류 준비하는 건 너야. 난 브렌트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집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나갔어. 어떤 곳으로 전화를 걸었어. 내 모든 일이 예정대로 되고 있어. 네, 정말 고마워요. 집을 떠나요. 나는 도착하자마자 바로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다. 나는 단지 내가 했다고 말했고 부모님은 2주 후에 잘했다고 나에게 말했다. 브렌트가 전화했다. 안녕하지 마세요. 안녕.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아무 짓도 안 했다는 거지. 바보처럼 굴지.
우리가 여행에서 돌아올 때 왜 우리 집이 없어졌는지 당신이 한 건 아니죠. 물론 그것은 우리 대화 후에 내가 한 일 전부였습니다. 브렌트와 줄리아는 여유롭게 갔습니다. 돌아오기 전 해외여행 계획을 세웠던 부동산에 연락해서 집이 잘 없어졌는데 청소하라고 해서 그냥 팔아버렸는데 이제 완전히 치워졌죠. 이웃들은 전망이 좋아져서 기뻐하는데 그게 내 말은 그게 아니었어. 집 팔지 말고 청소하라고 했어. 아, 그래서 건 집 자체를 판다는 뜻인 줄 알았어. 내 나쁜 집세는 전화로 반납해도 이해가 된다고 소리쳤어. 애인과 여행을 갔다가 집이 갑자기 공터로 변해버린 걸 발견하고 계속 말을 하는데 우리가 이혼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 해서 제대로 처리해야 했고 그 집을 내가 지었고 그게 내 집에 있다. 이름이 맞으니 내 재산으로 무엇을 할지 결정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당신이 멍청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곳에 살았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집 전체를 팔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한 남편, 그게 너무 심해요. 사랑한 게 너무 심해요. 사랑이 있었다면 우리는 이혼하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사랑이 있었지만 당신은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욕설 비꼬는 착취 그리고 불륜을 마무리하기 위해 당신이 얼마나 더 나를 존경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그리고 내 폭발에 의해 침묵된 사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랜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지만 그가 한 모든 일을 고려하면 그것은 내 분노를 진정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갑자기 가버린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해 분리하면 그냥 닥쳐요. 그렇게 비겁한 거 아니야. 게다가 사장 딸이랑 같이 있을 거면 어차피 집도 필요 없잖아. 내가 언제 줄리아랑 같이 있겠다고 했지? 그녀 같은 여자와 결혼하면 내 망가질 텐데. 아, 젠장. 그 사람이 마침내 입에서 미끄러졌어. 줄리아는 브렌트를 향한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줄곧 알고 있었고 거기에는 브렌트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싶었던 집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이 놓여 있었다. 귀여운 여주인과 모든 것에 순종하는 편리한 아내가 있습니다. 브렌트는 모든 것을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한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렌트는 집이 잘 없어져서 당황했습니다. 인생은 쉽게 들어갈 수 정도로 잘 풀리지 않습니다. 욕망에 굴복하고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으면 문제가 발생하지만 귀여운 상사의 딸이 어떤 남자에게는 거부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성격을 잘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이것을 교훈으로 생각하십시오. 자신의 미성숙함을 반성해보고 그게 무슨 뜻인지 누가 알겠나? 우리 부모님 집에 오시면 잘 알겠습니다. 용기가 있는지 말씀드릴 수도 있고 그래서 다음날 전화를 끊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부모님 집에 왔어요. 당신이 실제로 나타날 줄은 몰랐어요. 이제 왔어요. 어제 무슨 뜻인지 말해주세요. 당신이 그런 태도로 나에게 다가온다면 그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대답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나요? 알고 싶으면 예의를 좀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브렌트가 불쾌한 표정을 지었으니 그게 당신의 문제라고 말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그의 꺼림칙함에도 불구하고 말해. 브렌트 마지못해 들어오라고 했다. 브렌트가 거실 문을 열자마자 거실로 데려갔다. 브렌트의 표정은 충격에 그 자리에 소파에 앉아 브렌트를 뚫어지게 노려보는 부모님이었다. 브렌트는 시선을 참지 못하고 시선을 돌렸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도 와주셨는데 그 사람 내 말에 대답도 안 하시고 땀을 흘리며 서 계시더니 아버지가 브렌트에게 말씀하셨어요. 거기 서 있지 말고 좀 앉아.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얘기 좀 하자. 브렌트는 겁이 난 것 같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들 수 없는 아버지의 깊고 위협적인 목소리에 어머니가 재빨리 말을 이었다. 솔직하게 말할게. 내가 시시에게 고통을 주고 바람을 피운 뒤에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돈 여기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딸의 아우라가 엄청났음에도 불구하고 존재감이 강해서 아웃사이더인 브렌트 같은 사람은 속이지 않았다면 거의 견딜 없을 것 같아요. 애초에 넌 정말 멍청한 짓이야. 어찌됐든 이런 일이 있었을 텐데. 아니, 너 때문에 고생이 많아. 다이어트도 안 하고 살도 빠졌어. 내 아내가 야위어가는 걸 지켜보는 기분이 어땠어? 아직도 내 뒷모습이 기억나. 그 악마 같은 미소. 브렌트는 말문이 막히는 사이 부모님의 표정은 더욱 커졌다. 선미
자식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면 어떤 부모라도 화를 낼 텐데 내 생각엔. 낳지 않고 갑자기 브렌트가 무뚝뚝하게 말했어. 다 내 잘못이야. 부모님을 빼앗긴 거야. 그 말에 놀란 건 모든 게 내 탓이라는 거야.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한계에 도달하려 했어. 브렌트 아버지 잠깐 내가 개입해서 아버지의 주먹이 브렌트 얼굴에서 몇 인치 떨어지지 않게 막았어. 손을 더럽힐 필요는 없어. 아버지 모든 것이 준비됐어요. 걱정하지. 준비됐어요. 이제 시간이 됐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예문이 열려있으니 들어오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브렌트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확신하지 못해요. 불안한 표정을 짓고 거실 문이 열리더니 한 노인이 왔습니다. 뒤이어 가족처럼 생긴 여자가 그들을 보고 들어왔다. 브렌트는 창백해지며 떨기 시작했다. 계집애 이 사람들은 누구지? 이 남자는 브렌트가 일하는 회사의 사장 로키이고 그 뒤에 숨어. 여자는 그의 딸 줄리아. 브렌트 말이야. 공정한 파트너야. 에어 파트너. 내 부모님. 표정은 더욱 화난 라키. 그리고 부모님에게 인사하고 깊이 사과하며 만나서 반가워요. 내 이름은 라키예요. 내 멍청한 딸이 당신에게 끼친 일에 대해 사과하고 줄리아도 사과하라고 앞으로 끌어당겼어요. 줄리아 이제 사과해요. 내가 한 짓은 비열하다. 진심으로 사과해. 미안해. 그녀의 사과는 진심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녀는 아마 자신이 아무 하지 않았다고 믿고 있었을 거야. 정말로 그녀는 믿을 수 없는 여자였어. 줄리아의 태도에 화가 난 로키는 그녀의 멱살을 잡고 그녀의 뺨을 때리려고 했다. 내가 왜 나쁜 놈이야. 여기서 모든 건 브렌트가 나를 때렸기 때문에 시작됐어. 바위 같은 쪽이 그의 팔을 내리고 브렌트를 날카롭게 노려봤기 때문이야. 내 딸은 하나지만 넌 기대가 컸어.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걸 보니 정말 실망스러웠어. 당신의 상사이자 아버지로서 당신의 미래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임대료가 매주 땅바닥까지 무너질 수 있도록 준비한 다음 추가 공격을 가하는 순간을 포착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알지만 즉시 서명해야 합니다.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혼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이혼 보상은 나중에 변호사가 연락할게. 이제 끝났어. 옆으로 흘끗 보니 라키가 깊이 사과하고 있는 줄리아를 보며 퓨리 표정으로 라키 아빠에게 이 여자한테 사과하는 거야. 그만둬. 부끄럽지만 라키는 여전히 아빠를 움츠리지 않고 나에게 사과를 계속했다. 침묵. 누나 진심으로 사과한다. 내가 이걸 주지 않았더라면 내 딸이 이런 짓을 할 수 있을 줄은 몰랐어. 나는 이런 말을 할 줄 몰랐을 거야. 라키는 안주머니에서 갈색 봉투를 꺼냈다. 그런 다음 그 안에 사진 10장 정도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사진들은 줄리아가 회사 내 남자들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나는 그렇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본성입니까? 이해해줘. 오늘부터 부모 자식 관계를 끊는다. 목격자가 눈앞에 있다. 로키는 결별을 선언했고 줄리아는 끝까지 쓰라리게 울었다. 나중에 줄리아가 10년을 살다가 버림받고 집에서 쫓겨났다는 소문을 들었다. 대통령의 딸로서 편안한 생활을 하던 그녀는 일할 줄 모르고 황량한 공원에서 밤을 거리를 배회하게 됐다. 브렌트는 이 사건 직후 과장에서 정규직으로 강등됐으나 경영난으로 다음날 그만뒀다. 주변 사람들의 판단에 따르면 며칠 후 내가 고용한 변호사로부터 상당한 보상금을 요구했고 지금은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일하며 그 돈을 갚는 한편 나는 계속해서 부모님과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엄마가 청소도 빨래도 요리도 다 해주시는데 너무 고급스러운 생활이라 이렇게 좋은 걸 가지고도 괜찮은 걸까? 다시는 그렇게 살지? 텐이 조만간 구하면 새 직장을 구할 생각이다. 내 월급 온천 가자. 셋이서 이번엔 부모님이랑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꼭 유명 사진작가야. 너 오늘 사진 찍고 있니? 내 앞에 있는 여자가 신나게 나를 쳐다보고 있다. 우리가 만났어. 조개잡이 시즌의 해변에서 그녀는 내가 사진작가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녀의 가족 3명이 모래밭에서 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작가라는 게 믿기지 않고 제가 그녀에게 사진 촬영을 위해 여기 왔다고 말했을 때 그녀는 열심히 자원해서 피사체가 되었다고 말했지만 제 아이의 얼굴을 보여주지 말아주실 수 있나요? 그녀는 이렇게 귀여운 소녀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3살쯤 된 여자아이가 크고 사랑스러운 눈을 크게 뜨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이고 아빠는 어떻냐고 물으면 아빠는 창백한 표정으로 멍하니 주위를 둘러보며 막연한 하는군요.
아빠가 모래성을 쌓고 있으니 그 정도는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입니다. 제 이름은 KT입니다. 저는 30세의 프리랜서 사진작가입니다. 학교 행사나 동네 결혼식에 자주 전화를 받습니다. 미소와 우정의 순간을 사진으로 공유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진을 찍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기억과 감정을 담아서 행복을 나누는 것, 사람들의 삶의 즐거운 순간을 포착하는 것이 내 직업이자 열정인데 어떤 사건으로 인해 내 삶에 한순간 멈췄다. 내 남편 골트는 바쁜 사업가였다. 레저시설과 전국을 여행하는 관광지 개발로 인해 바쁜 일정으로 인해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는 없었지만 그와 함께한 시간과 미소가 잠시라도 특별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나를 지탱해준 건 사진을 그만둘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서로 응원하면서 일을 하자고 약속하고 결혼을 하게 됐다. 그때부터 먼저 촬영하러 나가지 않고 집에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사진 전시회와 같은 가상 갤러리에서 내 작품을 선보임으로써 내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풍경과 초상화를 소셜미디어의 허용 사진 분야의 출판사와 동료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일반 청중도 나를 알아차렸고 이로 인해 소셜미디어 덕분에 팔로워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라이브 스트림으로 내 사진에 대해 이야기하고 돈도 벌 수 있었습니다. 사진을 공유하면서 사진 뒤에 숨겨진 이야기와 기술을 설명했습니다. 사진을 통해 소통하는 것은 재미있고 만족스러웠습니다. 촬영과 소셜미디어 활동의 균형을 맞추며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팔로워 기반 갤터는 여전히 출장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감사하게도 제 소셜미디어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고 그들은 자주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 사진과 라이브 스트림은 모두 훌륭한 사람들이고 갤턴이 없을 때에도 나는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만족스러운 나날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우리 상당한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테스트에도 불구하고 우리 둘 다 임신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원해서 몇 년 동안 아이 없이 결혼 생활을 했지만 처음에는 우리에게 부담이 되었습니다. 갤턴은 재정적 부담과 잦은 진료소 방문에 지쳤고 계속해서 여행을 해야 하는 주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이 그의 관심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처우에서 도전적인 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자녀 없는 것에 대해 덜 신경 쓰는 대신 일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의 바쁜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우리는 감정적으로 멀어졌습니다. 어제 고객과 회의가 있었는데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 잠시 동안 집을 비울 예정입니다. 갤턴은 자신이 방금 돌아왔다고 말했지만 나는 빨리 빨래를 시작했습니다. 갤턴은 귀찮게 청소하거나 새 셔츠를 사지 않을. 이렇게 위험하다고 말하겠지만 병원은 가능한 한 아껴두고 싶었는데 병원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 알잖아요. 제가 직접 거기 가야 하잖아요. 퇴근은 못하니까 다음 주에 건너뛰자. 갤런이 그러지 않도록 조용히 한숨을 쉬었어요. 약속을 했다고 들었는데 출장 중이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려. 갈튼의 행동이 회사에 문제를 일으키고 한때 칭찬받았던 일이 사생활에 가려져 있는 걸 보는 게 괴로웠어요. 방해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만큼 바쁜 건 너도 알잖아. KT 너도 촬영하러 나가잖아. 그렇지 둘 다 계속 잘하자. 그래 몸조심해. 골튼 나는 그가 아무렇지도 않게 주제를 일축하면서 내 말을 삼켰다. 어쩌면 갤로는 더 이상 아이를 원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이걸 조용히 받아들여야 할지 간접적으로라도 얘기해야 할지 물어보기가 너무 두려웠어요. 불확실성이 불안했어요. 사람들의 희로애락을 카메라로 담아내는 게 능숙했는데 이제는 제 감정도 천천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내 사진 액자 속에 어느 날 유명 리조트 회사의 로고가 적힌 고급스러운 흰색 봉투가 집에 도착했다. 그냥 다이렉트 메일 같지는 않아서 서둘러 열어보니 고급 호텔 숙박권이었다. 호텔 바이 더 씨는 3인용인 것 같은데 왜 이 편지가 나에게 보내졌나요? 내 마음이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빨리 갤턴으로 갔습니다. 갤턴 이것이 도착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아는 것이 있습니까? 나는 그에게 아무것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소리를 내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묻는다는 뜻, 골턴은 신문 읽기를 멈추고 나를 바라보았다. 표정은 멍했지만 시선은 약간 굳어 거의 눈부시게 빛났다. 나는 이전에 그런 식으로 본 적이 없었고 계획을 세운 동료에 대한 가슴에 가라앉는 느낌을 숨길 수 없었다. 잘 안 돼서 우리한테 보냈는데 이상할 것 없으니까 다시 돌려줄래? 아무 말도 없이 손을. 티켓이 담긴 봉투를 건네줬더니 뺏어가 더니 주소를 보고 쳐다보더라고. 분명히 짜증나게 나에게 답장했어. 이건 나에게 드레스야 묻지 않고 내 물건을 열지 마세요. 나는 놀라서 급히 사과했지만 바쁜 영업사원 남편에게 다이렉트 메일이 오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AR이 보낸 것을 처리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그 사람 반응에 깜짝 놀랐어요. 죄송해요. 다이렉트 메일인 줄 몰랐어요. 제가 오늘 여기 왔으니 나한테 물어봤어야 했는지 확인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갤턴이 봉투를 그의 방으로 가져갔고 더 이상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티켓에 대해 나는 그가 왜 동료를 위해 티켓을 구해야 하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의 설명을 받아들여야 했지만 반달 후 7월의 독립기념일 직전과 우리가 제 집에서 추도식을 계획했을 때 또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댁 장기간 출장이 있어서 갑자기 말문이 막혔다고. 출장 중 일을 하다 가족들에게 사진 촬영 요청이나 풍경 사진 촬영 요청이 자주 오는데 제사를 위해 휴가를 냈습니다. 프리랜서나 일반 회사에서도 보통은요. 독립기념일도 쉬고 갈튼 회사도 예전에는 그랬지. 갈튼 살짝 어깨를 으쓱하고 억지로 웃었다 갑자기 떠오른 건데 갑자기 쉬지 않고 일해야 하는데 추도식에 참석해 주실 수 있나요?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결혼 전부터 그의 경력에 대해 생각했지만 점점 그의 일과 여행의 이유에 대해 의심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여행 가방을 들고 출근했습니다. 그 소식은 제때의 시댁에 전해졌고 그들이 화를 냈습니다. 그의 태도에 그들은 내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는지 확인했습니다. 다음에 갤턴을 만날 때 일정을 비워서 죄송합니다. 나는 그에게 스턴과 대화를 나눌 것입니다. 내 헬런이 할 수 있는 일은 막연한 미소를 짓는 것뿐이었습니다. 갤턴은 끝난 후 며칠 동안 머물기로 되어 있었고 그들은 내가 너무 빨리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계획대로 머물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를 가져와 시댁에서 집안일을 하는 모습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일상과 풍경까지 평소에는 집중하지 않는 촬영 계획에 시간을 보냈지만 어딘가에 있어야 할 갤턴의 부재를 느꼈습니다. 일과 변화를 위해 한 정거장 떨어진 해변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봄, 여름 방학의 풍경 해변은 넘치고 조개잡이와 이상적인 가족 그룹이 모래사장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형형색색의 파라솔 아래서 산책과 일광욕을 즐기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해변을 따라 걷다가 문득 들려오는 소리에 멈춰 섰습니다. 모래성을 짓는 가족에게서 들려오는 낯익은 목소리. 카메라를 들고 있지 않아서 다행이었어. 서클에 있는 현장에 떨어뜨렸을 텐데 그는 젊은 여성과 어린아이와 함께 모래성을 쌓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 하얀 조개를 모으는 행복한 가족처럼 내 눈을 믿을 수 없었지만 집에 도착한 호텔 바우처 갈튼의 잦은 장거리 출장 그의 무관심 모든 것이 내 앞에 모래처럼 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상적인 가족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사진 할당을 받았지만 남편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갤턴이 표류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을 때 그들 사이의 아이는 2, 3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아내가 나에게 혈연관계가 있다고. 내 안의 유리틀이 무자비하게 부서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 틀은 우리 부부의 행복한 웃는 얼굴을 담고 있어야 했다. 나는 나를 훔쳐 골튼이 아니라 큰 빨대를 쓴 여자에게 다가갔다. 모자를 쓰고 갑자기 그녀에게 말을 걸었을 때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갑작스러운 접근에 대해 사과한 다음 그녀에게 내가 프리랜서 사진작가라고 설명하는 내 명함을 건네주었습니다.
카드에는 내 이름만 적혀 있었지만 내 소셜미디어 연락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관심을 갖고 카드를 살펴본 다음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백그라운드에서 휴대폰으로 나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갤턴은 나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얼어부터 해변의 한 지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족 사진을 찍어도 될까요? 가끔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아는 사진 팁 KT 나는 당신을 따라 모바일 사진 팁을 게시합니다. 맞죠? 그녀는 갤턴과의 모르고 신이 났으며 소셜미디어에서 작은 유명인이 접근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팔로워라는 것에 놀랐지만 그녀는 심지어 라이브 스트림에서 나는 머뭇거렸는데 내가 끝내기도 전에 그녀는 이미 신나게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속이는 것처럼 죄책감을 느꼈지만 내 목표는 갤턴의 다른 가족을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를 위한 사진 촬영 팁을 가르쳐 주세요. 갤턴 당신은 괜찮습니다. 저음 갤턴은 방심해서 말을 있었습니다. 그는 얼굴 공개 때문에 우리가 알지 말아야 할 변명을 생각하면서 절 필사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지루한 모델입니다. 아시다시피 제 아이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프레임 속에서 다른 여자 리사는 제가 남편 회사의 홍보 업무를 통해 만난 모델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아이가 장면에 나오지 않도록 동의하고 휴대폰 카메라를 조정했습니다. 프레임 중앙에 어쩔 수 없이 갤턴과 함께 가르치세요. 그의 강요된 미소는 시청자들에 의해 긍정적으로 해석되었고 스트림이 끝난 후 아빠는 귀여운 긴장으로 빠르게 퍼졌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감사하고 떠났지만 몇 분 안에 갤턴이 리서와 아이를 남겨두고 나를 따라잡았습니다. 그 사람 퉁명스럽게 뭘 하려고 하는 거야? 그 사람은 짜증난 표정으로 침묵을 지켰을 거야. 아마 리사한테 어색함을 느끼고 탈출구로 나한테 왔을 거야. 나는 그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해. 마침내 나를 막으려 거야. 마침내 그는 무겁게 말했어. KT 날 이해해. 난 적절한 말 없이 이해해야 할 게 뭐야. 설명 보면 알겠지만 어쩔 수 없었어. 너와 함께 할 수 있기 전에 그녀와 아이를 낳았어. 괜찮아. 리사의 가족은 부유해. 그녀는 내가 그녀와 결혼할 필요가 없어. 골튼이 자신의 반항을 고백하고 진실을 밝힐 것 같지 않았어. 임신한 젊은 여자가 이렇게 편리한 말을 했다고. 아마 리사는 사람이 결혼한 줄 알았을 거예요. 나는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당신은 가질 수 없었어요. 리사는 착하고 그 아이도 그 사람처럼 귀엽지만 그렇다고 내가 당신을 미워하거나 싫어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너랑 같이 살고 싶지 않다는 그의 모순된 말 때문에 나는 아픈 머리를 잡고 있었어. 분명히 그는 현상 유지를 원했던 것 같아. 널 귀찮게 하지 않을 거야. 이 상황은 나에게 완벽해. 충분하지 않니? 어떻게 내가 논쟁을 해야 했을까? 돌아왔지만 나는 너무 압도되어 침묵 속에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그는 승리의 한숨을 쉬고 떠나려고 했지만 예상치 못한 누군가가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내 시어머니 갤턴이었습니다. 그 여자와 아이는 나의 펠레이선 레드페이드가 그와 마주했습니다. 갤턴은 그들에게 움찔했습니다. 갑작스런 등장. 라이브 스트림 알림을 본 이후 출장 중이면 여자와 아이는 누구입니까? 기다리지 않고 알려지지 않은 아이를 위해 집에 방문하지 않고 네이선 헬런이 나를 변호하기 위해 개입했습니다. 그들은 라이브 스트림을 보고 뭔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갤턴이 낯선 여자와 남편으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고 그의 부모와 마주했습니다. 갤턴은 리서와 그 아이에 대한 모든 것을 고백해야 했습니다. 배은망덕한 아이, 그는 강한 뺨을 받았습니다. 프롬 헬렌 네이선이 갈튼을 노려보며 너무 맹렬해서 헬렌이 먼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갈튼을 남겨두고 사과와 강한 격려에 저를 데리러 왔어요. 폭로 후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갤턴이 그의 여주인 리서와 관계를 맺었다는 증거 문제는 처음에 보상 합의로 해결되었지만 이혼 절차와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다양한 사실이 먼저 밝혀졌습니다. 리서는 갤턴이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계속하기로 동의했기 때문에 실제로 갤턴이 결혼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임신한 것 같았고 그녀는 기혼 남성과
맺을 준비를 한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동기는 단지 재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켈턴을 가능한 한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내가 그의 아내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몰랐고 그녀가 나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녀는 화가 나서 내 모든 소셜미디어 계정을 차단했고 화가 나서 다양한 포럼에 게시하기 시작했지만 이로 인해 그녀가 자신을 여주인으로 공개적으로 폭로하여 가족에게 문제를 필사적으로 집에서 거의 쫓겨날 뻔했기 때문에 나에게 더 많은 동정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내가 떠난 후 전시댁으로 이사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그녀의 입국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다음 갈튼의 비밀은 보상 청구 조사 중에 풀리기 시작했고 그와 관련된 수많은 여성과 남성이 밝혀졌고 그와 사업 중에 여러 가지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부는 약혼했거나 결혼한 여러 여성과의 반복적인 연락이 포함된 여행란은 해당 라이브 데이터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여성들은 자신이 미혼이라고 생각하고 아내가 도난당했다고 생각하는 남편들은 분노에 불타고 켈턴과 대결했습니다. 그는 갤런에 대한 더 많은 폭로가 모든 사람의 마음에 나타남에 따라 모든 방향에서 소송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모든 방향에서 소송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그와의 관계에서 벗어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리서의 소셜미디어 소란은 결국 진정되었고 그녀의 계정이 사라지자 나는 그녀를 놓아 결정했지만 그녀가 소셜미디어에서 업무에 대해 자랑하는 성격을 고려할 때 그녀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리서는 완전히 다른 계정을 사용하기 시작했지만 비극적인 머리 헤로인을 연기한 게시물이 빠르게 확인되어 비판의 물결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상황이 어려워지면 계정을 삭제하고 새 계정 아래에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라이크 A 피닉스 라이징 프롬 리서 켈턴의 최후의 수단으로도 버려진 죄는 그의 친척에게로 향하는 것이었지만 사과도 그의 여러 일을 알고 격분했고 그의 부모가 켈턴 스캔들 이후 아들과의 관계를 끊기로 결정하도록 도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법적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상당한 보상금이 부담되었고 여주인과 남편의 문의가 회사에 넘쳐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으며 이는 최악의 결과도 아니었고 그의 불륜과 자녀가 소셜미디어에 노출된 전례 없는 스캔들은 참담한 사실이었습니다. 출장 중에 폭로가 일어났다는 사실이 급속도로 퍼지고 회사 시설과 리뷰에는 충격과 분노에 넘쳐났습니다. 스캔들로 인한 여파는 대내외적으로 확산되어 회사의 신뢰를 떨어뜨렸습니다. 위기를 느낀 경영진은 성급하게 커뮤니케이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한 경험이 부족하여 전문가들은 직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엄격히 지시하여 회사 내외에 혼란스러운 문의와 비난이 쏟아졌고 갈튼의 명성은 급락했고 그는 직장에서 완전히 고립된 불편함 속에서 버림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분위기는 곧 사임하라는 요청을 받았고 원래는 능숙하고 영업에 성공한 새 일자리를 찾아야 그는 소셜미디어를 사용하지 않는 노년층의 선호를 받았고 빨리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지만 그의 성격은 절반도 안 바뀌었습니다. 1년 후 그는 매니저의 아내를 추적하고 허름한 모텔 숙박 비용을 사업비로 청구하는 등 새로운 스캔들에 연루되었습니다. 그는 해고되었고 새로운 회사에 입사했으며 개인적인 관계에 혼란을 야기했다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해고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끊임없이 회사에서 이탈하는 것 같습니다. 업계 내에서 일을 하는 동안 이혼 후에도 이전 시댁과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들은 내가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지원은 제가 관계를 끝내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매우 중요했습니다. 켈턴 이혼 후 나는 고통스러워하는 아이들의 사진을 찍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들에게 배신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댁에서 나를 지지하는 단결된 전선을 제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켈턴과의 관계가 전부가 아니며 다시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믿도록 두 사람이 평화롭게 대화하는 사진을 찍은 날, 이번 온라인 전시회에 이 사진을 메인으로 올릴 생각인데 낯가림이 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만족하실 거라 믿습니다. 둘 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 사람한테서 그런 말을 들으니 정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자기 여주인까지 돌봐달라고 했다는 게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우스꽝스럽네요. 부모님한테 물어보는 게 어때요? 나이든 부모님께 물어보는 게 무슨 말이에요? 돌본다는 건 악마야. 칼리스타라면 기꺼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텐데 당신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데이브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며 결코 오만함을 잃지 않습니다. 그런 태도를 보며 나는 이 사람에게서 무엇을 보았는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방금 들어와서 실례지만 우리 옆에 새 침대가 들어오고 있었다. 나는 훑어보더니 누구인지 알아차리자마자 비명을 키어. 왜냐하면 그 여자는 내가 너무 잘 아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 데이브의 여주인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나는 그녀를 노려보며 이렇게 말하면서 그녀는 이제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가족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두 사람을 지켜보실래요? 그중 나에게 달라붙으려고 하는 그들 중 나는 에리카라고 생각했다. 나는 35세 주부로 사랑스러운 10살 아들을 키우고 있다. 나에게는 6살 연하에 있는데 솔직히 사이가 좋지 않다. 언니 키아라는 무책임하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남자랑 도망갔어. 미안해 에리카. 지금 스트레스 안 받게 해줘야지. 부모님은 키아라가 나한테 폐를 끼쳐 몇 번이나 사과하는 걸 한탄했어. 난 그때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은 나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키아라가 도망갔을 때 집에서 돈을 모두 가져갔기 때문에 그들은 나에게 연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나는 내 여동생에 대해 생각하면서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괜찮습니까? 에리카는 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지금 뱃속에 아이를 낳은 사람은 데이브였습니다. 남편이 저를 지지해 주었고 남편은 자신의 조언에 따라 제가 걱정된다고 하여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 출산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저축한 돈으로 부모님을 부양하고 무사히 출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 루이스한테는 이미 부모님한테 돈을 다 갚았어. 고마워요. 데이브, 당신의 제안 덕분에 안심할 수 있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당신에게 직장을 그만둬 달라고 최소한으로 할 수 있을까? 나 그 사람이랑 같은 회사에 다니던 시절 데이브는 직장 내 트레이너였어. 모든 걸 세심하게 가르쳐준 데이브를 존경했고 그 사람이 고백한 후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고 내가 루이를 임신했을 때 그때 엽총 결혼을 했어. 괜찮다면 아내가 집에 있었으면 좋겠고 괜찮다면 직장을 그만둘 수 있을까 해서 주부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록 직장을 그만둔 것에 대해 약간의 있었지만 부모님과 결혼을 부양할 수 있어서 잘 풀렸습니다. 엘레스가 우리 이전 엘리 우울한 집을 밝게 해줬어. 엄마 도와줄 수 있는 건 없니? 목욕은 꼭 청소하면 돼. 나한테 맡겨줘. 어느 정도 성장한 루이는 여전히 매우 다정하고 순종적이야. 매일 활기차게 놀고 자기 일도 잘해. 숙제를 달라고 하면 요즘 열풍인 것 같다. 집안일을 자주 도와주는 것 없냐고. 자주 것 같다. 도와주려는 열의와 즐거운 태도에 항상 치유된다. 끝났다. 고마워요. 도와준 대가는 여기까지입니다. 어쩌면 내가 주는 용돈이 그 사람의 목적일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니 어느 날 집안일을 하다가 정말 행복했다. 시어머니 칼리스타한테 한 번도 본 적 없는 전화가 왔다. 좀 이따가 이번 주말에 LS 가져오세요. 잔치를 준비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번 주말에 이미 계획이 있어서 계획을 바꾸실 없나요? 이번 주말로 해야 할까요? 제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케일리스터는 데이브와 논의하겠다고 말하면서 어떻게든 직접적인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마지막 방문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내 시댁이 나쁜 사람은 아니고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나를 괴롭히지는 않겠지만 케일리스터, 그녀의 외아들 데이브와 그녀의 외손자 LS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녀는 그들을 그녀의 집에 갖고 싶어 합니다. 나는 시댁에 갈 마음이 일반적으로 며느리로서 나는 집안일에 부담을 느끼지 않고 그들은 나를 손님처럼 대하고 부엌에 들어가 도움을 주지도 않지만 시댁에 있는 것은 항상 약간 스트레스가 됩니다. 레이는 나처럼 정말 똑똑하고 좋은 것은 그가 에리카를 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이 느렸을 수도 있고 공부에 어려움을 겪었을 수도 있고 우리가 거기 가면 데이브는 오후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하고 아버지 시아버지 완론에게 조롱하는 방식으로 나에 대해
에리커는 데이브가 이 말을 할 때 좀 더 유연해야 합니다. 올터는 내 편을 듣지 못한 채 보통 그런 식으로 반응합니다. 저는 항상 불쾌했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할머니가 이번 주말에 우리가 가자고 하셨습니다. 루이스가 아빠 편이라면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루이스는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10살의 그의 조부모님, 그는 지루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시댁 주변은 놀 수 있는 자연이 없는 조용한 주거 지역입니다. 그들은 정원을 가지고 있지만 올턴의 세심한 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뛰어다닐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루이스는 숙제 게임을 가져오지만 숙제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루이스는 충분히 똑똑합니다. 게임은 지루합니다. 이해가 안 돼요. 대신 할머니, 할아버지와 이야기하자 그의 조부모님은 게임을 가져가시고 제가 반대해도 그들은 그냥 예예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멈추지 마세요. 괜찮다고 말하며 나를 멈추게 합니다. 가끔은 리스가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빠 엄마 집에 가는 것보다 아빠 엄마와 함께 가는 것이 더 낫습니다. 가끔 LS가 데이브에게 부모님을 방문하는 것은 소풍이냐고 묻습니다. 그는 내가 루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할 때에도 무시하며 대답합니다. 모든 변덕에 빠지는 것은 그의 교육에 좋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얻는 대가입니다. 데이브는 이렇게 말하지만 그는 LS가 때 가끔 방문하곤 했던 육아에 실제로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부모님 집에 머물면서 기저귀를 가는 동안 목욕은 나나 부모님에게 맡겨졌는데 그는 내가 집에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을 때 루이스를 거의 안지 않았다. 그는 그때는 우리 둘 다 힘들다고 말했다. 나는 그가 사려 깊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는 보육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는 LS를 직접 대하는 것보다 부모에게 LS를 것이 더 쉽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빠는 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루이스가 그의 아버지에 대해 말한 것입니다. 나는 그를 꾸짖었지만 속으로 이번 주에 LS를 부모님 집에 데려갈 계획이어서 데이브가 집에 오면 부모님 집에 방문하지 말라고 말하려고 했지만 우리는 거의 매일 거기에 갔습니다. 지난달에는 루이가 아기였을 때 부모님 집에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1년 동안 부모님 집에 가지 못한 지 반달밖에 안 산 후에 부모님 집에 머물기 때문에 시댁에서 매주 전화를 걸어요. 그 기간에는 마음대로 아기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를 여기에서 원합니다. 기록을 바로잡기 위한 그들의 추론입니다. 그들은 그를 아기로 본 적이 없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 거의 일주일 동안 부모님 집에 머물렀습니다. 법은 단순한 손님처럼 행동했고 여기로 돌아온 이후로 우리는 1년에 두세 번만 방문했습니다. 당신의 부모님. 나에게 충분히 지루합니다. 당신이 부모님 집을 선호한다면 이미 반년 전에 부모님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럼 혼자 가는 게 어때요? 그럼 그렇게 할게요. 데이브는 흔쾌히 동의해요. 그가 정말 우리 가족을 걱정하는지 궁금해서 그런 생각은 빨리 떨쳐버리지만 걱정만 더 커지게 되니 시작하기로 했어요. 돈을 많이 벌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재택근무를 하지만 불필요한 생각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 약간의 저축을 하면 데이브가 가까워지기를 원한다면 마음이 조금 편해집니다. 나도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좀 더 객관적으로 보았으나 헛수고가 되었네요. 아빠 엄마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정말 많이 컸어요. 루이 그래서 예정대로 LS를 타고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빠 루돌프 엄마 레오노라 오랜만에 레이를 만나서 신났고 레이도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내가 좋아한다고 한 게임 연습해서 같이 할래? 정말 하고 싶은데 근데 숙제 먼저 해야지. 잘 됐네. 엄마는 거실 쓰세요. 엄마가 숙제하는 동안 제가 밥 차려줄게요. 부모님은 루이 소원을 우선으로 해주셔서 시댁에 비해 기분이 좋아졌어요. 무슨 일인지 걱정되시네요. 내 곤란한 표정을 엄마도 알아차렸어요. 루이스가 아버지와 바쁘게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최근 사건에 대해 어머니에게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사실 그가 아기였을 때 우리가 그를 독점했지만 그건 태어난 지 2달 정도 밖에 되지
그런 루이의 소원을 무시한 것이 솔직히 궁금합니다. 이 결혼을 계속하는 것이 루이를 고통스럽게 할 것이라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데이브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우리가 당신을 지원하기 위해 여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은 언제든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나는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엄마의 말 아빠도 똑같은 말을 할 줄 알았어. 집에 가자마자 그 목소리를 듣고 엄마와 나는 놀란 눈빛을. 어린 딸을 둔 여자가 들어와서 키에라 야 언니 왜 우리 부모님 집에 왔니? 그 여자는 키아라였는데 10년 동안 보지 못했던 내 여동생 루이 또래의 어린 여자아이가 뒤에 숨어 있었어. 키아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우리 부모님도 우리 반응을 무시하고 갑자기 돌아온 그녀에 놀랐다. 키아라는 무심코 가방을 떨어뜨리고 피곤하다며 이걸 내 방에 뒀다.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며 루이스가 재빨리네. 왔다 키어 그동안 뭐하고 있었어? 나도 내가 좋아했던 곳에서 결혼했어. 여름 RIS인 키어 스토리. 그녀는 그 집의 딸 얼리어를 낳았어. 세 식구와 함께 살다가 이제는 이혼하고 미혼모로 돌아왔다. 넌 언제나 너무 이기적이야. 그만 좀 곤란하게 만들어라. 아버지가 분노하는 아이들을 보며 태연히 웃고 있는 키아라에게 아버지가 소리쳤다. 엄마 뒤에 숨는 것 무서워. 아빠 진정해. 애들 겁먹어. 아빠는 아이들이 엄마 뒤에 숨어 있는 걸 보고 우리가 그들 앞에서 대화를 계속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진정했어. 루이에게 방으로 가라고 했어. 잠시만요. 키에라 에레스가 그의 방에 들어오면 이제 무엇을 할 계획입니까? 어머니가 케이에게 그 질문을 물었습니다. 물론 저는 여기 있을 거예요. 그녀의 말에 알리아를 혼자 키울 수는 없어요. 우리의 시선은 알리아를 바라보며 그녀는 지쳐 우리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키아라와 닮은 귀여운 얼굴 엄마 때문에 불안한 조카를 쫓아낼 생각에 키어는 당분간 남게 놔두기로 했고 덕분에 생활 필수품 사러 갈게 잠깐만 멈출 수 없어 급하게 어색한 침묵이 흘러가는 내 여동생이 우리를 덮쳤고 아래를 내려다보는 알리아. 나는 리스야. 이름이 뭐야? 나는 알리아. 만나서 반가워요. 게임이 좀 있어요. 같이 놀자. 방에서 나오는 루이가 친절하게 말했어요. 그 덕분에 긴장된 분위기를 깨는 얼리어에게 얼리어는 이후로 천천히 그녀의 경계를 늦추기 시작했습니다. 키어는 우리 부모님 집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전화로 그들이 그녀에게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는 게 힘들다는 말을 들으니 이혼할 수 없다는 생각에 안식처를 잃은 것 같다는 말을 들으니 에레스는 나를 올려다보며 어느 날 한숨을 쉬는데 왜 한숨을 쉬는지 데이브가 나에게 말했다. 그에게 키에라에 대해 얘기했는데 그는 내 걱정에도 무심코 대답만 했어요. 데이브는 내 말을 진지하게 듣지 않았어요. 왜 당신의 여동생을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데이브는 제가 초인종을 돌리려던 순간 무책임하게 내 불만을 눈치채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뒤 아저기 케이가 현관문을 열고 있는 걸 봤어요. 키에라와 얼리어가 거기서 있는 걸 봤어요. 분명히 그들은 부모님을 위해 우리 주소를 알아냈던 것 같아요.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 얼리어를 주세요. 키어가 아여를 우리와 함께 두고 가실 건가요? 기다림을 멈추기 전에 떠났다는 건 당신이 언급한 여동생이 제가 빠르게 사라진 키아라를 불렀고 데이브가 왔어요. 데이브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던 것 같았어요. 네, 바로 그 사람이에요. 알리아를 데리러 돌아오면 혼낼 거예요. 놀라서 그의 말을 나는 데이브를 바라보며 그가 이렇게 책임을 맞는 경우는 드물었지만 얼리어가 우리에게 밀어붙이는 것을 그의 손에 맡기기로. 그것은 문제가 되었지만 에레스가 얼리어와 대화하기 위해 그들은 함께 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웃는 것을 보았고 유난히 쾌활한 데이브를 관찰했습니다. 에리커 나는 얼리어를 데리러 왔어요. 내가 처리할 테니 당신은 앨리스와 함께 있어 주세요. 나는 밖이 어두워졌을 때 데이브가 얼리어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만나니 더욱 밝은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잘 이해했습니다. 이번에는 긴급 상황이고 앞으로는 좀 더 조심하겠다고 하더군요. 정말 조금. 그날 이후로 카라는 우리 집에 오지 않게 되었고 우리 부모님 집도 그러는 동안 데이브는 심야 근무와 갑작스러운 출장으로 바쁘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로 인해 부모님을 방문할 수 없어서 더 이상 시댁에 자주 갈 필요가 없다고 부모님에게 설명했습니다. 의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다음 주말에 일이 일어났어요. 출장을 가야 해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아, 정말.
데이브가 일주일 동안 출장을 간다고 했어요. 의심스러웠지만 그 사람과 함께 배웅하기로 했어요. 웃으세요. 이제 와도 될까요? 부모님에게 전화를 해서 키에라가 집에 없다는 것을 알고 루이를 부모님 집으로 다시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LS는 알리아를 발견하고 즉시 루이에게 마음을 연 듯한 알리아 역할을 하자고 그녀를 초대했습니다.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돌아온 걸 환영해요. 우리가 당신을 위해 여기 있을 거라고 말했지만 더 이상 할 없어서 미안해요. 괜찮아. 키어가 돌아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야, 너도 엄마랑 얘기하면서 TV를 봐. 아빠가 확인하려고 전화했어. TV에서 비행기 추락 소식이 나왔어. 와우, 끔찍하다. 많은 사람들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대부분의 희생자들은 구조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중상을 입었고 그때 내 전화가 알 수 없는 번호로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데이브는 제 남편인데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데이브 그 비행기에 있었는데 구조됐는데 급히 이송됐어요.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루이스를 부모님과 함께 두고 사고 현장에서 곧바로 병원으로 갔어요. 데이브는 구조됐지만 심각한 부상을 입었어요. 저는 데이브의 아내예요. 이쪽이에요. 간호사가 나를 데이브의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데이브 안녕하세요. 에리카는 놀랍게도 데이브가 꽤 활력이 넘치는 것 같아서 자세한 내용을 물었습니다. 분명히 그는 사고로 인해 하반신마비가 된 것 같습니다. 정말 함께 여행할 예정이었던 것 중 최악입니다. 내 여주인 무슨 여주인이 출장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당신이 깨닫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의 말에 전혀 후회하지 않고 놀랐습니다. 데이브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그녀와 나는 이제 하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당신은 돌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우리에 대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데이브에 대한 내 사랑과 함께 그 사람에 대한 걱정도 사라졌습니다. 우리 다 돌봐주세요. 데이브가 애원했지만 그의 요청에 완전히 실망했습니다. 그는 내가 그의 여주인도 돌봐주기를 기대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나이 많은 부모에게 누군가를 돌봐달라고 부탁하는 게 무슨 말인지 부모님께 물어보는 게 어때요? 당신은 악마야. 캐스타가 기꺼이 그렇게 해줄 거라 확신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입장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브는 이것을 보면서 오만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나는 그가 우리 옆방에 새 침대를 가져온 순간에 그가 신뢰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흘끗 보니 누구인지 깨닫고 무심코 비명을 질렀다. 카라, 그 여자. 거기에 내가 아주 잘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 같이 있어서 분명 같은 병실로 실려왔는데 데이브 옆에 데려온 여주인은 바로 내 여동생 키아라였다. 내가 그녀를 노려보았을 때 데이브의 정부라고 믿었습니다. 키어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데이브는 키어를 대신해 데이브가 늦게 일하거나 출장 중이라고 주장한 날 키어가 리를 우리와 함께 떠난 날에 연락처 정보를 교환했다고 분명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둘은 만나서 사랑을 키우고 있었는데 이 말을 듣고 내 분노가 최고조에 달해서 너희 둘 다 우리를 배신하고 사고를 당했고 이제 내가 너희를 돌봐달라는 대담한데 데이브가 꽤 한 말을 것 같은데 이제 어떡하지? 짜증나자. 우리 가족이야 좀 도와줘. 제발. 에리카가 둘이 나한테 달라붙는 걸 지켜보면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을 말할 기회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 두 가족은 매우 편리한 개념인 것 같은데 우리가 의도한 바는 아닌 것 같아. 그렇다면 가족은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육아에 참여하지 않고 아들을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강요하는 아버지. 데이브는 마침내 침묵하고 내 분노를 깨닫고 카라로 돌렸습니다. 당신은 항상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남자친구를 훔쳐 모두가 당신을 싫어하게 만들 정도로 여파는 항상 나에게 닥쳤고 우리 부모님은 가족이 당신에게 의미하는 바가 문제를 일으킬 뿐이지만 이제 둘 다 다시는 바람을 피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둘이 결혼하는 게 어때요? 데이브와 키어러는 내가 이렇게 화가 날 줄은 예상하지 못한 것 같았고 우리를 관찰하던 간호사들이 조용히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두 가족 모두에게 설명할 테니 앞으로는 두 분이 알아서. 제가 방을 나갔습니다.
그런 다음 두 가족 모두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부모님은 그들이 마땅한 것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신성한 보복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을 돌볼 수 없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들은 키에러를 다시 데려가기를 거부했지만 데이브의 부모님은 케일리스터와 올턴의 설득을 받았습니다. 아, 그리고 난 이혼할. 저 칼리스타 말에 의존하지 마세요.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대답한 건 루이가 아니었어요. 너희들은 최악이야. 넌 상관 안 해. 칼리스타의 말에 얼굴이 창백해진 칼리스타에 대해 그녀는 변명을 하려고 했지만 나도 앨리스도 더 이상 추가 조사를 듣고 싶지 않았다. 데이브가 오랫동안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내가 사임할 무렵부터 시작됐다. 아이를 낳기 위해 부모님이 바람 피우기 쉽기 때문에 저를 그만두게 하셨습니다. 애인이 들키지 않으려고 같은 회사에 다녔기 때문입니다. 정말 바보가 되어 조사를 받고 병실에 갔습니다. 결과와 이혼 서류는 내가 도착했을 때와는 달리 데이브와 키아라는 몸집이 줄었다. 아마도 우리 대화 후에 상황을 깨닫고 간호사들의 냉담한 시선을 받았을 것이다. 이 서명은 이혼하면 기다리라 칼리스타가 알아서 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부탁을 무시하고 빨리 마무리했다. 이혼 후 나는 앨리스를 가지고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제는 부모님 집에 남겨진 얼리어였습니다. 그녀도 피해자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논의했고 결국 그들은 얼리어의 아버지를 찾기 위해 형사를 고용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만났습니다. 버드 연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아여에 대해 걱정했어요. 버드가 양육권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와 키아르가 이혼한 것 같았지만 아이가 키아라에 대한 양육권을 잃었기 때문에 아이가 어머니와 함께 있어야 한다고 믿는 중재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키아라의 현재를 설명하기. 상황에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사과한 상황에서 보니까 키에라 같은 미성년자와 탈락할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 탈락에 대해 물어보니 사실 그분이 처음에 당신 이름으로 접근한 것 같은데 뭐. 내 여동생은 내 보험카드를 이용해 버드에게 다가가 신분을 여러 가지로 위조하고 임신했다고 주장한 뒤 결혼을 요구했지만 속았다. 무엇보다 키에라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그래도 내 딸 아야를 사랑하기 때문에 양육하고 싶다. 그녀를 보살펴줄 수 있을 것 같아 싹이 트자마자 알리아에게 맡기기로 했고 알리아와 함께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활짝 웃으며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함께 할 거예요. 정말 너무 행복하고 행복해요. 그 말에 그들은 얼리어의 안전을 확보하고 웃으며 떠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찾으러 올 수도 있지만 우리는 부모님 집에 머무르기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형사는 데이브와 키에러가 그들의 움직임을 관찰한 후에 그 사람이 집을 방문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퇴원하면서 나에게 의지하려고 했고 데이브의 부모님이 휠체어를 타고 부모님 집을 방문했지만 그때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함께 데이브의 부모님 집으로 갔습니다. 분명히 키러는 데이브의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곳에서 살 수 있었지만 올턴과 케일리스터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들의 보살핌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예상했던 대로 그들의 하루는 논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데이브 키어러와 그의 부모님은 모두 이기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견해를 강요하려고 노력했고 그들을 용인하는 부모님은 이제 내가 그랬기 때문에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갈등은 사라졌고 더 이상 내 알바가 아니야. 나는 그들에 대해 동정심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모든 기반을 다뤄야 했습니다. 며칠 후 법률 회사로 향했습니다. 나는 루이스와 함께 외출하게 되어 매우 기뻤습니다. 엄마랑 쇼핑하러 루이는 요즘 많이 밖에 나가지 않아서 기분이 좋았다. 에리카의 미소를 지었다. 에리카 언니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휠체어를 밀기 위해 애쓰는 모습에 앨리스를 잡고 달려갈까 생각했다. 얼리어는 당신과 함께 있지 않지만 그녀가 얼리어에 대해 묻는 것을 먼저 듣고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근처 카페에 처음에 갔습니다. 나는 데이브의 집에 머물고 있었지만 여기에 있는 그 집에서 서열이 가장 낮았습니다. 그녀는 배척당했습니다. 그런 나날들 속에서 그녀는 얼리어에 대해 걱정하게 되었고 얼리어를 만나고
걱정이 들었습니다. 자신에게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데이브의 집에서 어떻게든 탈출했지만 갈 곳이 없었던 그녀는 거리를 헤매었습니다. 엘리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그녀는 우리를 찾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이끌려 AIA 없이 그녀는 당황하여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얼리어는 내 말에 새싹과 함께 있습니다. 키어러는 얼어붙었다가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버드의 집은 그녀에게 안전합니다. 다음에 무엇을 할지 생각해 보셨나요, 아이? 한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은 말을 하다가 만난 친구인데 지원시설에서 일하면서 잠시 보살펴주기로 했고 내일 데리러 오기로 했는데 그 전에 탈출한 것 같아요. 충동적으로 행동한다고 혼났는데 키아라가 데리러 온다는데 키아라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문서를 줬는데 휠체어 탄 사람도 할 수 있는 일 목록이었는데 이게 뭐예요?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해서요. 너 후회하는 것 같으니 할부로 일자리 구하도록. 알았어. 그 후로 미안해. 키에라는 데리러 온 친구와 함께 떠났어. 아마도 그녀는 여전히 인생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몰라. 시간을 빼앗아서 미안해. 그럼 쇼핑하러 갈까? 루이스와 나는 카페를 나갔다가 에리카를 만났습니다. 데이브의 부모님은 근처에서 주위를 둘러보며 아마도 키아라를 찾으러 갔을 것 같아요. 필요한 게 있나요?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요? 가족이 함께 하는 게 낫겠죠? 농담은 그만둬요. 의도는 없어요. 데이브는 태도에 실망한 것과는 달리 자기 보존 차원에서 나에게 접근했다. 나는 그에게 차가운 표정을 지었다. 나는 그에게 이혼 보상과 양육비를 일시불로 원한다. 아빠가 내 아버지라는 것이 부끄럽다. 데이브는 말을 멈췄다. 우리의 냉담한 반응에 우리는 그에게 등을 돌리고 떠났습니다. 헤라는 루이스와 함께 쇼핑에 집중하는 면에서 그보다 나았습니다. 그런 생각은 제쳐두고 에리카 루이스는 나중에 변호사의 도움으로 그의 목소리가 더 이상 나에게 안 왔습니다. 키어러는 위자료를 지불하기 시작했으며 새로운 삶과 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의 친구는 최소한의 도움만 제공했습니다. 하이어는 어렸을 때 너무 순종적이고 귀여웠는데 아마도 고난이 그녀의 예전 모습을 일부 되찾았을 것입니다. 데이브 그 사람도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결국 부모님 집을 팔고 은퇴 자금을 모두 일시불로 지불하게 되었어요. 그 사람 잘못인데도 제가 너무 가혹한 건가요? 누군가에게 요구하기에는 너무 수도 있어요. 얼리어에 대해 내가 약간 죄책감을 느꼈을 때 부모님은 나를 안심시켰습니다. 얼리어는 버드에 대해 행복해 보인다고 버드에 따르면 그녀는 루이스를 좋아하게 되었고 그녀는 이 말을 듣고 친절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얼마 후 버드에게서 편지를 받았어요. 그 편지에는 버드에게 쓴 편지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요. 에리카처럼 되고 싶었지만 그녀가 될 수 없었죠. 난 무모해지고 길을 잃었지만 버드와 정말 사랑에 빠졌어요. 그리고 그녀는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나는 얼리어를 볼 자격이 없습니다. 또는 에리커 히에러는 아마도 내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녀가 자신에게 부과한 처벌입니다. 엄마 오늘은 친구 집에 가도 될까요? 하지만 그 전에 꼭 다시 오세요. 새 집은 늦었는데 루이는 친구도 사귀고 학교도 즐겁게 다니고 앞으로도 소중한 가족들과 평화롭게 살겠다. 할머니 돌아가시고 LS가 힘차게 도망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더 보험금을 받을 테니 나 내일 출장을 가니까 준비하세요. 저는 연애를 하게 되었고 결국 우리 회사에 입사한 후 훈련을 맡게 된 다넬드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넬드의 본성을 몰랐습니다. 그가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 무심코 어느 날 다넬드에게 꼭 말해야 할 일이 있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그 사람과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다넬드는 이미 내가 어디에 알고 있었고 그는 출장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았지만 나는 원했습니다. 2주 뒤 그가 돌아왔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을 일에 대비하기 위해 나는 명랑한 도널드가 집에 돌아왔을 때 사실로 위로해야 했고 당신 어머니의 장례식은 끝났지만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았지만 그의 표정은 어떨까 궁금했다. 그때쯤이면 너무 늦었을 것입니다. 흘린 우유는 다시 병에 담을 수 없다는 말의 의미를 직접 배울
제 이름은 캐런입니다. 저는 올해 40세가 되었습니다. 저는 시골에 있는 잼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다니게 되었어요. 즉흥적으로 입사했지만 그게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25살에 과감하게 이직을 결심했습니다. 15년 전 이 잼 회사를 돌아보면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제 생각과 상상한 잼이 구체화되어 많은 팬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면서 일하는 방식에 만족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잼을 즐길 때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바로 이 잼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맛있는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말해주세요. 당신은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부인이 보입니다. 새로운 맛의 포장이 거의 준비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완성된 제품이 빨리 보고 싶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무리하지 마세요. 카렌, 당신이 없으면 이 회사는 어려울 것입니다. 당신의 친절한 말에 감사드립니다. 리사, 우리 사장은 남편이 시작한 잼 회사를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2세 사장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가 떠난 회사가 실패하지 않도록 다짐하고 혼자서 오늘의 이 자리까지 일궈냈습니다. 나는 항상 그녀를 존경했고 그녀가 내 롤모델인 방식으로 그녀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리서는 내일에 감사해야 하므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바쁜 업무 중에 리서가 저를 별도의 방으로 불렀습니다. 바쁜 업무 중에 귀찮게. 미안하지만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신입생을 훈련시킬 사람이 필요합니다. 직원 리사가 소개한 사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잠깐 이 사람 알아보셨나요? 카렌, 숨길 필요 없으니 그냥 제 아들이라고 할게요. 결국 그 사람이 영업과 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어요. 물어보세요. 그래서 물어볼까 했는데 이렇게 중요한 일을 맡게 되어 놀랐어요. 제가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인가요? 사람은 말하지 마세요. 카렌 입사 이후로 항상 열심히 일했어요. 회사를 본 적이 있으니 뭐라고 불러야 할지 알았는데 그 순간 그가 앞으로 나서더니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도널드입니다. 예전에는 제조업체에서 영업 업무를 했었는데 하고 싶어서 이직을 결심했어요. 회사를 지켜주세요. 지도를 기대했습니다. 상큼하고 솔직하고 명확한 말투가 좋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직장에서도 빨리 적응하는 것 같았고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전 직장에서 경험이 있어서 든든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믿고 일을 하는 것이 편하다고 느꼈습니다. 평범하게 말을 잘하는 캐런 도널드는 평소와 달리 주저했습니다. 그의 행동 변화에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아니요, 영화를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화를 좋아합니다. 네, 저는 그것을 좋아합니다. 최근에는 볼 시간이 없었지만 가끔 영화를 보러 가는 게 어때? 보고 싶었던 영화가 있는데 혼자 가기가 힘들어서 영화 가자고 했더니 얼굴이 돌아섰어요. 그 영화도 보고 싶었는데 다음 쉬는 날 같이 갈까? 어때요? 고맙습니다. 이번 일요일로 계획하자. 그럼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기대됩니다. 기대하고 있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내 인생이 공부와 일에 전념하기 전에 남자와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도널드와 함께 영화를 보러 가기로 약속한 날에 긴장되었지만 도널드와의 시간은 너무 즐거웠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우리는 직장에서 말할 수 없는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누었고 나는 다넬드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그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다넬드도 같은 생각을 한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합류한 이후로 당신에게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회사에 있고 나 같은 사람 괜찮다면 나랑 결혼해 줄래? 그래, 난 행복할 거야. 함께 긴 미래를 기대해. 난 남자도 모르는 일에만 몰두하는 누군가를 만나 결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이만큼 함께하고 싶었어요. 결혼 첫 몇 달은 순조로웠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삶을 공유하는 게 놀라울 정도로 행복했어요. 도널드는 모든 업무를 배웠고 이미 독립적으로 일하고 있었지만 도널드의 진정한 모습을 간과할 수 없었어요. 그 사람은 집 주변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오랫동안 혼자 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규칙이 있었고 집안일을 할 필요가 생각했습니다. 우리 둘 다 일했기 때문에 도널드의 주변은
솔직히 항상 엉망이었습니다. 편안한 생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집안일을 분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다넬드는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방이 얼마나 지저분했는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때 집안일을 하는 것에 대해 말했지만 결국 내가 한 것은 나였습니다. 내가 시킨 대로 다 하라고 빨래를 바구니에 담으라고 했지. 난 복도에 던지는 게 아니었는데 왜 내 집에서 하라고 명령해야 하냐? 집에 와라 양말을 빨래 바구니에 넣으라는 말은 아무도 안 하네. 왜 이게 이렇게 돼야 하는 거지? 진짜 짜증나네. 여긴 내 집인데 너랑 같이 있으면 긴장이 안 돼. 나는 항상 초조해 해야 하는 것처럼 항상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논쟁을 피하고 격분한 다음 집을 나가면 집에서 뛰쳐나오곤 했습니다. 우리가 부서로 후 며칠 동안 나에게 연락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결혼은 다넬드가 다른 부서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직장에서 어색한 순간을 견딜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괜찮게 회사에 오는 것 같았지만 우리가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그가 혀를 그만 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나갈 때마다 그 소리를 듣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를 다루는 것과 같았고 잠시 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돌아올 것이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카렌, 내가 하고 싶었던 게임이 있습니다. 내가 갈등을 싫어하고 말다툼이 격화되면 움츠러드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괜찮다고 사세요. 그는 같은 집에서 대화를 확대하고 더 많은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다는 이해심을 갖고 말했고 마지못해 괜찮다고 동의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당신이 일에 얼마나 피곤할지 생각하면 미약한 노력으로 나는 그에 반영했지만 다넬드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그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는 단지 내 승인을 듣는 것 같았고 이미 꼼꼼하게 도널드가 집에 오지 않을까 걱정하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됐는지 궁금해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웹사이트에서 어떤 비디오 게임을 살지 고르는 바람에 한숨밖에 할 수 없게 되자 어느 날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집으로 돌아가서 저는 아주 가까운 관계를 갖고 있으며 일을 시작한 이후로 1년에 한두 번씩 함께 여행을 갑니다. 그녀를 초대하는 것이 연례 전통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나이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활동적이며 올해는 어머니가 내 초대에 기꺼이 동의해 주셔서 항상 기쁩니다. 홈페이지 도널드가 집에 왔는데 뭘 그렇게 빤히 쳐다보고 있는지 몰랐어. 어서 오세요. 엄마랑 여행 갈까 생각 중이었는데 함께 추억을 만드는 연례 행사 같아요. 도널드에 물린 듯 시큼해졌습니다. 뭔가 씁쓸한데 넌 직장인이 되어도 엄마랑 같이 노는 타입이잖아. 엄마랑 여행 가는 게 이상한 게 이상해. 어디 갈까 고민하다가 멀리 가는 거야. 집에서 여행 때문에 오래 가지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넬이 방을 둘러보고 대답하기 전에 당신은 결혼했고 아직도 엄마와 함께 여행을 떠나고 있어요. 나는 어떻고 하루 동안 집을 청소하는 사람이 없다면 어떨까요? 먼지가 쌓일 거야. 청소를 한 번도 해본 없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놀랐지만 어쨌든 우리 둘 다 낮에 일해서 집이 그렇게 더러워지지 않도록 게다가 어차피 떠나기 전에 꼭 철저히 청소할게. 이번 여행에 대해서는 가도 된다고 한 적 없는데 집안일을 해야 하는 아내로서 의식이 뒤처지지 않았나. 나도 풀타임으로 일한다고 생각했는데 더 이상 논쟁해도 소용없다는 걸 깨닫고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다넬드는 나 없이도 하루를 지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넬드는 뭔가 오해한 것처럼 오만하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최근 고용된 낸시는 당신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낸시는 올해 우리 회사에 입사한 여성입니다. 다넬드와 같은 부서 나는 그가 왜 그녀를 데려왔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그러나 나는 대화에 기여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며 묻지 않았습니다. 그가 낸시에 대해 의미하는지 더 깊이 파고 들었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도널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와 함께 여행을 가다. 그러나 어머니와 함께 여행을 떠나기 5일 전 일요일인 일요일에 모르는 번호로 업무 관련인 줄 알고 전화를 받았는데 무심코 대답했는데 알고 보니 어머니가 다니던 병원에서 온 전화였다.
교통사고를 당해 급히 병원에 실려갔는데 어떡하지 엄마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실려갔어 도널드는 TV 화면의 비디오 게임에서 떼지 않고 불안해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어머니께 가기로 했어요. 다행히 일요일이었고 우리 둘 다 일이 없어서 바로 달려갈 수 있었어요. 도널드에게 같이 가자고 했어요. 같이 가세요. 도널드 혼자 가기에는 너무 불안해요. 왜 해야 할까요? 예상치 못한 대답에 말문이 막혔다. 왜 그 노부인을 만나러 가야 하는 걸까? 일이 끝난 직후에 일이 생겼다. 그는 게임에 너무 열중해 곧 일이 생긴다고 주장했는데 그냥 게으른 변명이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때야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 어쨌든 귀찮고 번거로워서 저녁 식사 때까지 돌아왔는지 확인할 수 없어. 도널드는 항상 그랬어. 결혼하기 전에는 자상하고 친절한 사람이었어. 지금은 제 저녁 걱정인데 이럴 땐 집안일만 잘하잖아. 엄마가 널 좋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넌 그냥 우쭐대고 멍청한 짓을 하는 것뿐이야. 나한테는 일이나 잘 챙기고 요리 엄마가 교통사고로 죽을지도 모르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어차피 우리가 보험금을 받는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는가. 엄마의 건강을 급히 걱정하고 서둘러 가고 싶은 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부터 시작하는 출장을 준비하라. 그녀의 편은 즉시 다넬드가 자신의 식사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다가오는 출장은 나와 함께 갈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의 속도에 쫓겨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만나러 제 시간에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나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어쨌든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 나는 갈 예정이다. 얼마나 늦을지 모르니 식사는 스스로 알아서 여행 준비는 최소한 짐을 꾸릴 수 있어야 한다. 도널드를 떨어뜨린 옷과 속옷을 털어내고 어머니가 입원한 병원에 도착했지만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심했고 어머니가 기다려도 의식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았으며 의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내 유일한 소망은 그녀가 완전한 의식을 되찾고 빨리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가능한 한 그녀 옆에 있고 그녀를 돌보고 싶었습니다. 내 휴대전화는 계속 울리고 있었고 다넬드는 내가 얼마나 적절한지에 대한 비난으로 가득 찬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내로서 메시지는 아내 자격 박탈부터 당신에게 미래의 대통령의 아내가 되겠다는 결심이 부족하다는 것까지 그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분명히 나를 비난했습니다. 그는 내가 그의 불만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급히 병원에 간다는 것에 화가 났습니다. 메시지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오랫동안 읽기가 너무 고통스러워 도널드 작업으로 어머니의 삶을 돌보기 위해 차례로 보내졌습니다. 나는 이것을 서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감정은 계속 흔들렸습니다. 정신없는 상태로 일과 병원을 오가는 중 사장이 나를 사무실로 불렀다. 다른 직원들한테 들었는데 힘들겠다. 걱정하지 말고 엄마 옆에만 있어줘. 고맙다. 아직 전할 기회가 없어서 저희 고객님들 너무 갑작스러워서 시간에 따라서는 사무실에 와야 할 수도 있는데 언제 완전히 복귀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복거 시간표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어머님이 쾌차하시고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지금은 일을 하고 있으니 죄책감과 감사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내가 출근할 때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자리에 보이는 여러 모니터 중 하나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종종 원격 업무를 위해 월별 아파트를 임대합니다. 보안은 보안회사와 최고 수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입구 카메라 피드는 가능합니다. 연중 무휴 24시간 회사 컴퓨터에서 확인했는데 입구 카메라에 2개의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도널드 2월세 아파트는 여성 직원용으로 예약되어 있지만